고아은 한결 학생의 남자연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아은 한결입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떨리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독립운동가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안중근 의사님이 떠오르는데요. 하은 씨는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유관순 열사님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무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름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분의 열정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남자연 지사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의 의미, 남자연 지사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지사가 무슨 뜻이죠? 네, 지사란 한자로 풀이하면 뜻지에 성기사를 쓰므로 즉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된 의로운 사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싸우려는 의로운 뜻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연 지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양반가의 평안한 삶을 지루하고 1919년 서울에서 울려 퍼지는 만세 소리를 들으며 여자라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고 결단하고 4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만주로 망명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만주에 도착하자 그녀가 찾아간 곳은 서로분동서였습니다. 서로분동서는 무엇이죠? 네, 서로분동서는 만주 지역의 핵심 무장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대원들을 뒷바라지하는 일부터 엄격한 군대 조직 안에서 지치고 힘든 젊은 독립군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사기를 일깨워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립군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도 독립운동의 당당한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를 위해 10여 곳이 넘는 마을에 여성 교육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고 일제의 침략 실상을 알리며 민족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세 손가락의 여장부는 바로 남자연 지사를 상징하는 별명이자 그녀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별명은 그녀가 평생 3번에 걸쳐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독립을 맹세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손가락을 잘랐다고요? 손가락을 자른 독립운동가로는 안중근 의사님은 알고 있었지만 남자연 지사님 그리고 3번이나 자른 독립운동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1920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시 해외 항일투쟁 성지였던 만주에는 많은 한인 독립운동 단체가 활동했었습니다. 이 독립운동의 단체는 갈등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지자 그걸 본 자연은 싸우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향해 한마음으로 나라를 되찾는데 마음을 합치자며 1920년 처음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1922년은요? 다음으로 1922년 단체의 동료였던 재찬 지사라는 동료가 이러한 악순환에 지쳐 자결을 시도하자 이를 말리며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하자며 2차로 단지를 결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932년 9월이 마지막이죠. 이게 가장 유명한 단지 혈서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신 그대로인데요. 국제연맹이 현장 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자연은 1932년 9월 일제의 탄압과 조선의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자신의 왼손 무명지 2마디를 잘라 조선 독립원, 즉 흰 손수건에 대한의 결의는 독립을 원한다 라는 혈서를 썼습니다. 이때 주변의 만류에 대해 자연은 내 손가락을 아끼지 말고 동포를 아끼시오, 나라를 아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자연의 나이는 61세였습니다. 하지만 혈서의 전달책인 인력거꾼이 발각되며 그녀의 혈서는 승리가 아닌 붉게 불타오르다 져버린 낙화처럼 끝났습니다. 그렇게 자연에겐 7손가락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926년 자연은 한 가지 거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 총독인 사이토를 직접 처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이토요, 처음 들어보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사이토는 1919년 조선 총독으로 취임해 조선인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이토를 처단하기 위해 자연은 1926년 4월 권총을 가슴에 품고 동지들과 함께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장례식날 조용히 잠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의 작전을 짜고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자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바로 송학선이라는 청년이 먼저 저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해 암살자를 잡기 위해 일본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자연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 자연은 새로운 거사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거사죠? 바로 만주국 건국일인 3월 1일 무토 노부유씨를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사를 위해 변장을 하고 무기와 폭탄을 나르던 중 의결단원 행세를 하며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밀종인 이종영의 밀고로 들키게 됩니다. 이미 일본 형사들이 자연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거사는 시도로 끝나게 되었고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체포된 자연지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체포당한 자연지사님께서 하얼빈 감옥에 투옥되어 몇 달간 이어진 고통스러운 고문 끝에 그해 8월 죽기로 마음먹고 단식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33년 8월 17일 결국 자연을 급히 풀어주었고 이후 자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곤 내가 죽거든 조선의 여관으로 옮겨달라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숨겨둔 돈 248원을 꺼내 이 돈을 우리나라 독립 축하금으로 바쳐라. 만일 너에 대해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도 유언해 실행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서 풀려난 지 고작 5일 만인 1933년 8월 22일 자연은 62세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지 14년 만인 1946년 첫 3월절 기념식장에서 축하금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남자연 지사님은 196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으로 평소 잘 알려진 유관순 열사님보다 한 등급 높은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녀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남자연 지사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남자연 지사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기리는 것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남자연 지사님은 당시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도 사회와 역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평등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둘째, 우리는 살아가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연 지사님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남자연 지사님은 그런 그녀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남자연 지사님이 남긴 유언을 읽어보았으면 하는데요. 함께 읽어주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남자연 지사님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섬김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독립 정신을 간직하고 떠올리며 다가오는 28일 mon의 만세 운동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